최만식은 은퇴를 통보받던 날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공장 안에 늘 울리던 프레스 소리, 알람 경고음, 동료들의 고함이 한꺼번에 멎었다.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고 넥타이를 풀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오랫동안 관리자라는 이름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 이름이 빠져나가니 남는 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쉰한 남자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텔레비전 소리만 커졌다. 리모컨을 쥔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넘기고 또 넘겼다. 아내가 말렸다. 여보, 바람 좀 쐬고 와요. 소파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다.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였다. 가장의 자리는 텅 비었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가장 마음을 짓누르는 건 외동딸 수진이었다. 결혼에 실패하고 7살 딸 유나를 혼자 키우고 있다. 그는 늘 뻣뻣하게 봉투를 건넸다. 이거나 보태 써라. 그럴 때마다 수진은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말이 더 이어지기 전에 그는 주머니를 뒤지고 시선을 돌렸다. 마음이 비집고 나오는 그 짧은 순간마다 늘 타이밍을 놓쳤다. 어느 주말 그는 반찬통을 들고 빌라 앞에서 서성였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이던 순간 골목 끝에서 수진과 유나가 걸어 나왔다. 그는 몸을 기둥 뒤로 숨겼다. 유나는 동네 빵집 유리창 앞에 발을 멈췄다. 생크림이 산처럼 올라간 케이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아이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와, 예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사줄까? 수진이 놀라 돌아섰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비싸. 엄마가 돈 아껴야 한대.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쳤다. 케이크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할아버지라니. 지갑을 꺼내는 대신 그는 손을 주머니 속에 깊이 넣었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뒤척였다. 텔레비전을 껐지만 방 안은 더 시끄러워졌다. 돈이 아닌 다른 방법 그의 입술이 작은 소리로 움직였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는 부엌 불을 조심스럽게 켰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서툰 손가락으로 글자를 눌렀다. 초보 홈베이킹. 낯선 영상들이 줄줄이 재생되었다. 계란을 깨고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를 실어내 화면 속 손길은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는 그 손길을 따라 해보았다. 첫 번째 쿠키는 새까맣게 탔다. 베이킹 시트에 들러붙은 반죽을 떼어내다가 반쯤 부서뜨렸다. 아이 참. 아내가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여보, 타는 냄새. 그는 허둥지둥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두 번째 빵은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이빨이 부러질까 싶어 한 입 베어 물다 뱉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 오랜 세월 불량 원인을 찾고 공정을 잡아가던 버릇이 살아났다. 공책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버터크림 쿠키 실험 1차. 아래의 실패 요인을 빼곡히 쓰기 시작했다. 오븐 예열 부족, 반죽 시간 과다, 설탕 과량.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그었다.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 그는 레시피를 구조화했다. 다음 새벽 그는 버터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흐물하지도 않게. 설탕과 버터를 섞을 때의 소리가 어제와 달랐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을 때 작은 바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어갔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이번엔. 오븐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타이머를 2개나 맞춰 놓았다. 딱딱. 경고음이 울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쿠키 표면에 금빛이 번졌다. 모양은 제멋대로였지만 고소한 냄새만큼은 당당했다. 그는 손바닥에 하나를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먹을 수 있는 첫 결과였다. 그는 동이 트기 전 봉지에 쿠키를 담아 딸집 문고리에 걸었다. 메모는 붙이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어색한 포장, 어설픈 묶음. 수지는 아침에 문을 열다가 봉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봉지를 풀자 삐뚤빼뚤한 쿠키가 쏟아졌다. 유나가 눈을 반짝였다. 엄마, 먹어봐도 돼? 잠깐만. 수지는 쿠키 하나를 들어 올려 유심히 봤다. 모서리에 울퉁불퉁한 자국, 굽기 불균형. 아버지의 손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냥 어떤 동네 아저씨가 준 거래.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한 입 씹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맛있다. 엄마도 먹어봐. 수지는 조심스럽게 쿠키를 베어 물었다. 설탕이 약간 과했지만 이상하게도 입안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말 대신 8초짜리 동영상 하나. 유나가 쿠키를 먹으며 웃는 장면이었다. 그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 손녀의 웃음이 방 안에 퍼졌다. 소파 위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물러났다. 그 다음 주말에도 봉지는 문고리에 걸렸다. 모양이 조금 나아졌다. 쿠키의 두께가 일정해졌고 가장자리가 덜 탔다. 수지는 다시 한 입 먹었다. 지난주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그 물음 속에는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아주 작게 감사가 섞여 있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 달쯤 지나 그의 공책은 빽빽해졌다. 날짜, 온도, 재료의 그램수, 실패의 이유, 다음 보완점. 유나는 딸기를 좋아함이라는 메모가 옆에 적혔다. 그는 빵집 앞을 지날 때마다 쇼윈도 속 케이크를 유심히 살폈다. 어떤 케이크에 아이들이 오래 서 있는지, 어떤 색의 눈동자가 멈추는지.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스마트폰 노트를 열어 짧게 적었다. 유나, 빨간색의 오래 머뭇. 그의 손글씨는 투박했지만 문장마다 애틋함이 묻어났다.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다가왔다. 유나 생일. 그는 크게 또박또박 케이크 2글자를 적었다. 쿠키나 식빵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장 단순한 생크림 케이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케이크 시트를 굽는 첫날, 시트가 가운데서 꺼졌다. 두 번째는 바닥이 과하게 익었다. 세 번째는 겉만 노릇했고 속은 덜 익었다. 생크림을 휘핑하면 어느 순간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그는 그 순간을 잡지 못했다. 생크림은 손목의 박자와 온도의 타협을 요구했다. 그는 팔을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계량, 시간, 온도. 다시. 부엌에 불이 켜진 밤이 길어졌다. 설거지통에 쌓인 볼과 거품기가 산더미다. 그는 접시를 놓칠 뻔해 허둥댔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아내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밀가루가 내려앉은 산 같았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당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죠. 이번엔 우리 손주 위해서 당신도 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할게요. 그녀의 말투는 나무 결처럼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그를 붙들어 세웠다. 고맙소.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거품기를 잡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실패가 줄고 생크림은 점점 단단해졌다. 딸기 크기를 맞추고 시럽을 바르는 순서를 바꾸어 보고 시트를 식히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베이킹을 공정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날 새벽, 생크림은 원하는 질감에 올라섰다. 거품기 끝에서 뾰족한 뿔이 생겼다. 그는 그 뿔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 부드러움이 손끝에 착 달라붙었다. 됐다. 케이크 위에 딸기를 올릴 때 그의 손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가운데 가장 작은 딸기를 한 알 놓고 그 둘레를 큰 딸기들이 감싸게 했다. 유나가 좋아할 빨간 동그라미가 완성됐다. 케이크 옆면은 고르게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역시 그의 손이 만든 표정 같아 애틋했다. 상자에 담고 리본을 두르고 그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는 한 번 더 망설였다. 이번에도 문고리에 걸어놓고 돌아설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얼굴을 보고 건넬까?
그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보았다. 아버지, 이게...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생일이라 낼까? 유나는 뛰쳐나왔다. 와, 케이크다. 아이의 눈동자가 이슬처럼 반짝였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는 목이 메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응. 식탁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으려는데 수진이 상자 옆에 있던 낡은 공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무심코 두고 온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 그건 수진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버터크림 쿠키 실험 1차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메모. 페이지를 넘기자 유나 딸기 좋아함. 수진 어릴 때 단팥빵 좋아했는데. 요즘도 그럴까? 생크림 6분 휘핑. 5분 30초엔 부족. 그녀의 손이 멈췄다. 글씨 하나하나가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천천히 넘어갔다. 실패. 시트 꺼짐. 다음엔 중간 온도 낮춰보기. 성공. 맛은 평범. 모양 개선 필요. 마지막에는 짧게 한 줄. 유나 생일, 반드시 성공.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자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방치되었던 서랍이 덜컥 열렸다. 서랍 안에는 서툰 사랑이 엉켜 있었다. 아빠,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미안해요. 제가 다 미안해요.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줄 알았다. 돈 봉투만 쥐어주고 내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공책 속에서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내 이름을 불렀다. 수진, 유나. 그는 기계처럼 빈틈없이 정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실패의 자리에 자신과 아이를 올려놓고 지켜봤다. 그 마음이 그녀를 울게 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지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은 쉽지만 울고 있는 딸 앞에서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울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말로 표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유나는 케이크 상자 주위를 맴돌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촛불 꽂자.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켰다. 불빛이 아이의 눈동자에 들어가 작은 별처럼 흔들렸다. 아이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다. 한순간 어둠이 밀려왔다가 박수 소리와 함께 다시 빛이 돌아왔다. 케이크를 자르며 아이가 외쳤다. 할아버지 케이크 최고. 그는 웃으며 답했다. 다음엔 더 잘해줄게. 그날 이후 수진의 부엌은 주말마다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세 사람은 밀가루를 풀풀 날리며 쿠키를 찍었다. 유나는 반죽 가운데에 딸기잼을 올리고 그는 모양틀을 살짝 돌려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오븐 앞에서 시간을 재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설탕 조금 줄여볼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 말대로 해보자.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자라났다. 아내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당신 표정 좋네요. 그는 머리를 긁적였다. 내가 이렇게 웃는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아내가 말했다. 사람 마음은 정성 들이면 결국 부풀어 오르는 생크림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양이 잡혀요. 당신이 그 순간을 잘 지나왔나 봐요. 그는 여전히 서툴렀다. 가끔은 말을 고르게 찾지 못했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표정을 망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돌아서지 않는 법, 다시 반죽하는 법, 타이머를 새로 맞추는 법. 삶도 그렇게 굴러간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돈이 아닌 시간과 손으로 보여주는 법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 그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가족 레시피 1호 밀가루 300, 버터 200, 설탕 80, 기다림 충분히,
말 한 스푼 더. 그 문장 끝에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그는 공책을 닫았다. 그 점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었다. 다시 펼칠 수 있는 약속의 점.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동료들이 아이 생일 케이크 주문할 때 없냐고 물어봐요. 아버지 케이크 얘기했더니 꼭 사보고 싶대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작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아버지의 손맛을 기다린다는 거, 그거 멋진 일 아닌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주문 첫날, 그는 긴장해서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상자를 들고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예전처럼 돈과 지시로 세운 이름이 아니라 반죽과 시간으로 빚은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딸의 웃음과 손녀의 박수 속에서 다시 빛났다. 밤이면 그는 여전히 공책을 펴고 작은 글씨로 기록했다. 오늘의 실패, 내일의 보완, 그리고 가족의 대화.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타났다. 유나, 내년엔 초콜릿 장식 배우자고 함. 같이 배우자. 다른 페이지에는 수진, 단팥빵 여전한 최애. 포장법 연습 필요. 한 장 한 장이 지나갈수록 그의 글씨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손끝을 따라가며 둥그러졌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세 사람은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었다. 저 멀리 빵집 간판이 반짝였고 유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내 친구 지은이는 크림 싫어한대. 근데 쿠키는 좋아해. 다음 주에 놀러 온대. 우리 같이 만들자. 그는 웃었다. 그래, 그럼 지은이 입맛도 기록해야지. 수진이 거들었다. 아버지 공책, 이제 동네 비밀 노트 되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보였다. 그는 별에게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그래도 닿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따뜻한 반란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봉투 대신 반죽, 지시 대신 기다림, 체념 대신 시도, 침묵 대신 서툰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마음을 부풀렸고 그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모양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관리자도 퇴직자도 아닌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최만식이었다.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았다. 최-만 마이너스식. 발음이 끝날 때 입안이 달콤해졌다. 생크림 맛이 났다. 그는 부엌 불을 끄기 전에 타이머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유치원 바자회 쿠키 50개. 그가 적은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옆에는 유나가 그린 그림. 할아버지가 큰 모자를 쓰고 케이크를 들고 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할아버지 최고. 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도 최고가 되어보자. 오늘보다 조금 더.